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재가 어렵지 않아요. 자가 어저께 분명히 선생님 이거 되게 쉬워서 그냥 눈으로 읽으니까 답이 다 보이던데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너희 반 아이 지금 처음 본다는 이 아이는 누군데요 지금? 반이 달라요. 저 6-1반, 6-2반이라고. 미치겠다. 자 26번 갑니다. 윗글에 언급된 정보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대효용이라는 단어 나와. 이게 여러분 2017년도 3월 모의고사거든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언급된 정보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고3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다. 자, 그래프 나오는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제 내신 문제에 응용하기 되게 좋아요. 자, 28번 문제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갈게요. 자,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이 있다. 어떤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 주식, 예금, 채권. 그럼 주식, 예금, 채권은 예시. 그죠? 자, 금융상품의 종류를 예를 들어 줬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주식하고 예금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 주식은 예금에 비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장점. 그렇지만 손실 가능성이 크다. 단점. 자, 예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는다. 단점. 그 대신에 손실 가능성이 적다. 단점.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 중에서 주식과 예금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면 예금을 선택하겠죠. 자, 나는 큰 수익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한 방에 크게, 인생은 한 방이지. 그럼 뭐 하겠노? 주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선호한다. 자, 그러면 금융회사는 이런 고객 성향을 고려해서 투자 상품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뭐가 나올지 나오죠.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 자, 그 다음 문단은 자,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26번에 1번 투자 상품의 유형, 주식, 예금, 채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단 가죠. 자,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올 거예요. 자,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가 기준이랍니다. 기대효용. 자, 그래서 고객들을 위험 추구형과 위험 회피형으로 분류한대요. 이때 투자의 기대효용이란 개념,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대가. 자, 그래서 구하는 방식이 나와요.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 이런 거 계산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준다, 이거. 그래서, 자, 가에 500원의 비용을 들여서 투자할 때 40%의 확률로 2,000원을 얻을 수 있고, 60%의 확률로 500원을 잃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하나 더 기억할 거 뭐냐면, 여기 지금, 얻을 수 있는 확률이 60이고, 잃을 확률이 40이다. 얻을 수 있는 확률이 40이고, 잃을 확률이 60이잖아요. 그치가 중간이 없다. 얻는 거 나머지는 손실이다. 이익 나머지는 무조건 손실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투자 수익인 2,000원의 발생 확률 40을 곱하고 그리고 손실이 마이너스 500원의 60%를 곱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투자의 기대 효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기대 효용은 얼마다? 500원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로 판단을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가지고 지금 26번에 2번 나왔죠. 기대 효용의 계산 방법 나왔어요.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고객들의 투자 유형을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화폐를 보유했을 때의 기대 효용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다시 말해서 화폐를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투자할 것이냐 보유할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고객의 투자 성향을 구분한다는 거죠. 투자 유형을. 자, 그랬을 때 투자보다 화폐를 보유하는 걸 선호하면 위험 회피형,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큰 이익보다는. 자, 그리고 투자를 통한 기대 효용을 선호하며 내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투자해서 얻을 이익을 기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위험 추구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투자한 500원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위험 추구형. 자, 나는 큰 수익 바라지 않아 500원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현금을 보유할 거야. 즉 예금해 놓을 거야 라고 한다면 위험 회피형이 되는 겁니다. 자, 위험 회피형과 위험 추구형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 문단 가죠. 자, 그래프 나오죠. 한계 효용. 자, 여러분 한계 효용은 밑에 뜻이 나와 있다. 자, 일정한 종류의 재화가 잇따라 소비될 때 최후의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자, 나영이가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일정한 종류의 재화를 잇따라 소비를 했어요. 그지? 자, 그랬을 때 최후의 한 단위로부터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 자, 올리브영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 샀어요? 립스틱을 샀다고 칩시다. 만족도 엄청 높았잖아요. 그지? 자,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럼 여러분 가격을 많이 지출할수록 한계 비용이 뭐해진 겁니까? 높아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대 효용이 같더라도 소비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화폐에 대한 효용, 가로축을 화폐로 두고 세로축을 효용으로 봤어요. 화폐에 대한 효용을 나타내는 건데 투자에 성공해서 화폐가 A 플러스 1로 늘어났어. 그러면 15에서 18로 차이가 3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투자를 실패해서 A에서 A 마이너스 1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15에서 10으로 5단위가 줄어든다 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익보다는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럼 손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위험 추구형이겠나 위험 회피형이겠나? 나영아, 위험 회피형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에 성공했을 때 오는 만족보다 투자에서 실패했을 때 오는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단위 증가한 것도 1이고 줄어든 것도 1이다 이가. 그러니까 효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잃었을 때가 더 크다는 거야. 알겠죠? 똑같은 효용이 생겼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이 문단을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건 없을 거고 그 다음 문단 갑시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을 고려해서 밑에 이것도 해야 되네. 자, 그래서 기억.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위험 추구형이 된다. 그래서 27번은 여러분 위험 추구형 성향을 가진 사람의 화폐에 대한 효용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 갑시다. 자, 그래서 그럼 아까 여러분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분류해서 고객들에게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인 고객은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추가해야 되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예금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안정성이 높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인 사람에게는 예금을 추천할 수 있겠죠. 자, 위험 추구형인 사람은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문제에 나왔던 주식 같은 것들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고객의 성향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금 상품을 추천했을 때 금융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에 4번 투자 성향의 분류 효과. 이렇게 더 많은 고객들과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뭐 안 지웠던 게 여러분 3번 있을 거거든요.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 아까 여기 위험 회피형과 위험 추구형 기준 뭐라 했나 아까 여기 투자의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들의 태도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나왔죠. 그래서 26번에 안 나온 건 몇 번이 됩니다. 수지야? 네, 5번이 됩니다. 자, 27번 보세요. 금방 이거 있다고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 일단 지운 줄 알았더만 체크를 했어요. 네, 정신 좀 바짝 잡으세요. 자, 그래프.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제시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래프로 비례관계나 반비례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서술형 문제로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까 기억은요. 위험 추구형이었잖아요. 위험 추구형은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는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투자에 따라서 한계 효용이 올라가고 있지. 그러니까 화폐가 증가할수록 일단 한계 효용이 올라가야 돼요.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번하고 3번은 안 돼.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화폐에 대한 효용 가치가 갈수록 뭐 하고 있노?
줄어들고 있다 얘가 반비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조건 제끼셔야 되는 거예요. 화폐에 대한 한계 효용이 낮아요. 화폐가 증가할수록. 자, 그럼 1번이 답이겠지. 지금 이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의 한계 효용은 10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서 손실을 입었을 때의 한계 효용은 3이에요. 같은 단위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이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더 큰 거야. 그것도 몇 배나? 3배 이상이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여러분, 화폐량이 증가해도 한계 효용이 같잖아. 그러면 한계 효용이 0이라는 말이에요. 증가효용이 없어. 그러니까 한 단위 증가할 때다 이가. 근데 한 단위 증가해도 마이너스 1도 6이고 A도 6이잖아. 한 단위 증가해도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자, 그리고 5번은 여러분, 자, A에서 A 플러스로 갈 때 5, BA에서 A 마이너스로 갈 때도 5.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과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이 같은 거예요. 그지? 자, 27번 보세요. 27번 같은 문제 잘 보셔야 되죠? 자, 여기 지금 아까 여러분 수익을 얻을 확률의 반대가 실패할 확률이라고 했지? 그지?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갑하고 을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병은 현금을 보유할 거다 이가. 그러면 지금 현금을 보유하는 병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죠?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를 한 갑하고 을은 위험 추구형이에요. 요거 봐놓으시고. 자, 그러면 병은 위험 회피형이고 갑은 위험 추구형이니까 갑은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호하는 거 맞고요. 자, 갑하고 을은 지금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향해 얻는 기대 효용을 선택한 거 맞고요. 자, 지금 갑은 실패 확률이 80%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을은 A를 선택했고, B는 실패 확률이 60이고 투자 수익이 200인 걸 선택했다 이가.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하네? 을이 더 강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을은 갑에 비해서 투자할 때 위험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틀린 거는 4번이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자,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큰 거는 맞아요. 아까 수익을 얻을 확률의 반대가 실패 확률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A 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은 80이고 B 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은 60이거든요. 그래서 A 상품이 B 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큰 거는 맞는데, 여러분 이 투자 실패 확률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병하고 갑이 다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두 상품의 실패 확률을 갑하고 병은 그냥 동일하게 볼 겁니다. 다만 위험 추구형이냐 위험 회피형이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느냐 현금을 보유하느냐가 나눠진 거예요. 자, 5번은요. 자,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게 아까 위험 회피형이었죠. 그래서 아까 병은 위험 회피형입니다. 네. 자, 요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투자에 성공했을 때의 한계 비용보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의 한계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면 위험 회피형.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상품인 예금 같은 걸 추천한다고 했고요. 투자에 성공했을 때의 한계 비용보다 투자에 실패했을 때의 한계 비용을 더 작게 본다면 위험 추구형. 그래서 손실이 있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 주식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요 정도 내용만 정리되면 여기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